국가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홍현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신중성이 좀 덜하다 그래서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인들이 패권이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강한 미국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당히 소통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어 보이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랜드 커뮤니케이터란 얘기 들었듯이 트럼프 역시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평상어로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전략적 결단이나 이런 게 시원시원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선량한 정치인일지 모르지만 그 별명이 슬리피 조라 그래서 졸립다 뭐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는 다이내믹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민들이 상당히 그 정력적인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지도가 꽤 높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파퓰리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4년 대통령 재직 시에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했다. 의외로 말과 달리 정책 자체는 상당히 중도적이고 큰 무리 없는 정책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의료보험이라든지 또는 대중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와서 트럼프의 약점이 중산층이나 지식인층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고학력자,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이든의 약간 실증을 내는 고학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나갔을 때 과연 바이든은 이기겠냐, 근데 트럼프는 이길 것 같다, 당선 확률이 높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되는 건 싫고,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 후보 다른 후보를 내세우자니 질 것 같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기려면은 공화당이 이기려면 트럼프가 낫겠다, 이래서 지지도가 높아졌고, 반대쪽에서 보면 이 민주당의 지지도는 확실히 유색인종이라든지 기독교가 아닌 뭐 이슬람교라든지, 그 다음에 백인이 아닌 뭐 히스파닉, 흑인, 이런 데가 이제 지지층인데, 바이든이 최근에 와서 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엄청난 지금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끊임없이 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민주당의 그 이념과 조금 맞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진보적인 이념에서 약간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히스파닉계는 사실 미국의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를 많이 싫어했는데 바이든보다 트럼프 지지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지도가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은 상당히 경제 정책도 잘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이유는 사법 절차가 이제 진행이 돼서 91개 정도가 뭐 연방과 주에서 막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이걸 좀 지나치다고 보는지 트럼프가 희생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게 트럼프가 이런 소통력을 활용해서 그걸 역이용해서 지지도를 상당히 지금 높이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점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최종적인 투표할 때는 아주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인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기자들이 생각을 모은 결과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이길 수도 있겠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마가라 그래가지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긴인데, 그게 미국 위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무책임한 거죠. 미국이 국제 금융 질서에서 기축 통화를 운영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이득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국제사회에 기여하느냐고 미국의 국익이 훼손됐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기조는 동맹을 강조했는데, 트럼프는 공화당 주자치고는 아주 특이하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니까 한국의 안보를 상당히 책임지면서 방위분담금이 너무 작다. 그래서 재임 시절에 방위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는 게 턱도 없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도 한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턱없는 얘기를 하나,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냐, 철수하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철수를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했고, 트럼프가 굉장히 과격하고 좀 경솔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자기가 얘기하는데 진심을 여간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 행동을 예측하기
못하게 하면 자기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려달라고 하는 건 진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배 올려달라고 함으로써 그 결국은 한 30% 정도 증액을 시켰으니까 나름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저 한국이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한국이 핵을 개발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만약 철수한다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는 그래 철수하고 당신들도 국가 안보를 해야 되니까 핵을 개발해도 뭐 우리 우방국인데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당히 그 이벤트를 좋아하고 또 브로맨스를 즐기고 푸틴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에 있어서도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 통치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김정은과의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노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국제적인 이목도 끌었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둔 겁니다. 트럼프는 또다시 국제사회의 이목도 끌고 바이든은 못했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북핵 문제도 해결한다라는 큰 공을 세우고 싶어서 김정은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김정은도 과연 트럼프를 섣불리 만날까?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을 하고 있진 않지만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셈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했는데 김정은의 지금 전략은 자력갱생 기조로 바뀌었고 그 전에 북한의 기조는 뭐였냐면 자기의 안보의 최대의 위협인 미국과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핵도 가지면서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서 국가 안보도 챙기고 제재도 해제하고 경제 발전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섣불리 미국하고 이게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구나. 따라서 지금 김정은의 생각은 트럼프가 설사 정상회담을 김정은하고 하자고 추진하더라도 김정은은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테고 핵을 포기하는 회담이 아니라 핵을 동결 정도 하면서 제재를 다 해제하거나 이미 만든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협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뭘 뜻하냐? 미국이 반승인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국은 핵 없는 상황에서 계속 북한의 핵 위협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따라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요구는 핵 포기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 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실제로 정상회담이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하지만 실제 정책은 실용주의 정책을 썼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에서 상당히 양보하는 듯한 합의를 해놓고 실질 정책은 하노이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합의를 파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김정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 합의가 되더라도 과연 트럼프가 지킬지는 두고 봐야 된다.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도 핵을 개발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의 핵 개발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대만의 핵 개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여파만 따지더라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사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훨씬 더 안정적인 지도자고 미국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도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바람직한 지도자였다고 보지만 북핵 협상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바이든도 지금 임기 말까지 협상 한 번 안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약간 위험성은 있고 좀 불안정해 보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한반도 안보 문제만을 볼 때는 해결할 가능성은 커져요.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과연 그렇게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인기나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냐 할 때는 약간 또 의문부가 켜집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거치면서 가고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된 평화일 거냐는 의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대만에서 지금 그 민진당에서 재집권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례적으로 12년 집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시진핑 주석이 보기에 다행스러운 거는 국회의원 선거, 입법원 선거에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다수당이 못 되고 제2당이 됐고 그래서 캐스팅 보드는 또 제3당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지금 정책은 양안 관계를 아주 험악하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은데 대만의 국회에 기대하면서 대만 내에 통일전선 전술 같은 거를 활발히 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든지 일부 봉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만을 달아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경우는 바이든은 지금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나는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으로서는 트럼프가 되면 좀 긴장이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집권 시에 관세를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올리고, 트럼프는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집권한 기반이 뭐냐면은 화이트 칼라가 아닌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역조가 굉장히 심하니까 미국의 철강 산업이라든지 그런 데가 다 아주 쇠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노동자들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임으로써 중국을 이제 어렵게 했는데, 바이든은 한술 더 떠서 첨단 기술 개발을 못하는 쪽으로 더 지능적으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기술 경쟁은 안 하면서 관세만 가지고 하면은 중국은 대환영할 겁니다. 말폭탄 같은 거는 오고 갔지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중 관계는 굉장히 한 20-30년 동안의 패권 경쟁 기조로는 계속 갈 것이고,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트럼프는 상당히 푸틴하고 가까운 친화력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를테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푸틴은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랬죠. 근데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하고 대선을 벌일 때 러시아 정부에서 암암리에 트럼프를 위해서 사이버 활동 같은 걸 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고, 사실상 러시아 푸틴 정부는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는 굉장히 푸틴을 나쁘지 않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평가해 왔고,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재선되는 날 며칠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푸틴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 달라요. 푸틴은 재선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점령한 영토만 보장해주면 휴전이라도 할 것 같은데, 젤렌스키는 그런 식으로 휴전했다가는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될 거고, 이 유태인의 전쟁, 이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지원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양안 관계에서도 여기도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다 북한도 지금 핵 개발해가지고 뭐 공격하겠다, 뭐 자칫 거기서 해상 충돌 벌어질 수 있고, 그게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한반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지전이라고 벌어질 때 과연 미국이 성의 있게 우리를 도와줄지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걸 지금 굉장히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과거에는 자기가 핵 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의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 제재하는데 동의했거든요.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기 편이 됐어요.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 겁니다. 핵 억지력에 있어서 지금 확장 억지가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만든 거 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대북 핵 억지책이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시적 조건부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너네가 핵으로 위협하니까 전술핵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설득하면서 미국한테도 이걸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